핀란드 북부의 로바니에미. 북극선이 지나는 이곳은 인구 3만 5천 명의 작은 도시다. 도시 이름보다 산타마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곳은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크리스마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술록을 키우며 요정 같은 옷을 입는 사미족의 모습에 착안해 만들어진 산타마을. It's for because the Sami dresses and the reindeers are often in people's minds. They're brought together. So. 이 때문에 산타의 진짜 고향은 핀란드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에 산타의 후손은 없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의 국경이 맞닿은 라플란드는 유럽의 최북단 지역이다. 사미족들은 5천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미족을 만나기 위해서 로바니에미에서 북쪽으로 670km를 더 들어가야 했다. 핀란드의 라플란드 지역은 전체 국토의 30%를 차지할 만큼 광대하다. 하지만 척박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인구 밀도는 가장 낮다. 핀란드 전체에 약 25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스콜트 사미족. 1년 중 절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혹한의 땅. 극한의 추위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술록을 선택했다. 눈밭을 오고 가는 운송 수단이자 고기와 젖을 공급하는 식량 자원이었다. 가죽으로는 옷과 집을 만들었으니 술록은 사미족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진 셈이다. 라플란드 전 지역에는 7만여 명의 사미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8천여 명이 핀란드에 살며 술록을 키우고 있다. 47. The names and the reindeer look like this. Oh, you find all that today? All of these. And the other page Wow. of the day. This is the end here, and there is one. 소유주를 구별하기 위해 술록의 귀를 잘라 주인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남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다. No tämähän on kehittynyt tekniikka, niin kelekat mennyt eteenpäin ja sitten jo tullut helikopteri avuksi. Joo, vanhemmathan kyllä niin. Niin ajelivat Joo, niillä oli ajohärjät ja. Just. Joo. 이제는 고성능 스노모빌을 타고 술록대를 몬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했다고 목축 방식까지 달라진 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을 따르고 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방목하되 겨울이 되면 적절한 숫자를 도축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플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곳이다.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단단히 얼어붙어 질주하는 스노우모빌을 위험에 빠뜨릴 때도 있다. 거친 자연과 부대끼며 5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사미족.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겨울 풍경으로 남을 것이다. 먹방! 4위 여러분의 먹방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의 여러 기후 중에서 온대기후, 건조기후, 툰드라기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대기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말 그대로 온이야. 얘들 어떤 느낌일까? 온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온대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의 기후 특징은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래서 뭐가? 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 그 다음에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살기 딱 좋은 게 온대기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좋은 게 온대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자, 어디에 분포할까요? 중위도 지역에 분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북반구의 중위도 때, 남반구의 중위도 때에 분포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온대기후이다. 자, 특히 서한해양성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의 자, 서쪽 해안가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부 유럽 쪽,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서한해양성 기후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주변 바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온대 계절풍 기후는 우리나라와 그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것은 자, 따뜻한 바닷물인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따뜻한 바닷물인 북대서양 해류의 그 따뜻한 느낌을 1년 내내 편서풍이 육지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한 바람이지. 근데 그 바람이 어떻습니까? 따뜻한 바닷물을 지나니까 따뜻한 바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연중 어떻다, 얘들아? 온화하면서도 습한 특징이 나타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온대 계절풍 기후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야.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고요. 여름철에는 남동 남서계절풍이라서 바다에서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게 되겠죠. 자,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되겠습니다. 해양, 바다의 영향을 받으면 더울 때 덜 덥고 추울 때 덜 추워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편서풍과 난류인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여름철엔 덥지가 않아. 서늘하고 겨울철엔 춥지가 않아. 온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강수량은 연중 비슷하게,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영교차가 작다란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대 계절풍 기후는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하고요. 겨울철은 자,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하죠. 그래서 얘들아, 영교차가 큽니다. 됐나요? 영교차가 큽니다.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겨울철에는 비가 거의 안 오고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은 고온 다습, 겨울철은 한랭 건조하죠.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아주 중요한 거야. 여름철은 기온이 높아요. 근데 비가 적게 와.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요. 겨울철은 어떻다? 온난 수변에서 얘들아 그냥 살만해요. 그래서 여름철이 사막과 같은 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서한해양성 기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1년 내내 비가 비슷하게 온다는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비가 내리려고 하늘이 흐려. 오케이. 그래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서 맑은 날이 드물어요. 그래서 해만 뜨면 무조건 일광욕을 즐기고 매일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집이 습하겠죠. 그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자, 우리가 벽난로를 설치해서 좀 우리가 벽난로를 통해서 온도를 높여서 습기를 좀 제거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혼합 농업을 한단 말이야. 혼합이라는 건 믹스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먹는 곡물 농업 때, 자, 가축이 먹는, 자, 무엇을? 사료작물. 사료작물을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자, 무엇입니까? 가축을 키우는 거. 그게 바로 혼합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는 곡물 농업 때 가축의 사료 농업 플러스 가축 사육이 혼합 농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도시 주변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자, 우유나 치즈나 버터를 재배하는 낙농업이나 꽃,
도시에는 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일 때도 많이 사람들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결혼식 할 때도 장식하고 그래서 꽃을 재배하는 원예 농업 같은 상업적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여름철이 고온 건조해. 여름철이 사막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벽이 두꺼운 집이야. 그래서 밖에 뜨거운 열기가 집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을 어떻습니까? 흰색으로 칠해서 햇빛이 반사되게끔 만들어요. 됐나요? 그래서 흰색으로 칠한 외벽과 창문도 작아 햇빛이 집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 해 먹고 사냐면요. 자, 수목농업을 합니다. 자,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니까는 자, 땅속에 뿌리를 깊게 박아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사는 얘들아, 올리브나 포도나 오렌지 농사인 수목농업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피자에 올리브 뿌려 먹죠.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죠. 걔네들 술도 와인이야. 포도주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 다음에 주스도 오렌지 주스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온난 수분하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밀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온대 계절풍 기후 어떻게 살까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자, 여름은 고온다 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해. 여름은 덥고 습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은 시원하게 우리가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나무는 얘들아 시원하잖아. 열이 잘 전도되지 않죠. 대청마루에서 살고요. 겨울에는 뜨끈뜨끈뜨끈한 무엇입니까? 온도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해 먹고 삽니까? 여름철이 고온다 습하죠. 자, 무슨 농사? 벼농사 짓기가 딱 좋아. 무슨 농사?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이번에는요, 건조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건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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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왜 건조기후냐면 1년 동안 비가 온 양을 다 더했더니 영강수량 500mm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영강수량 500mm 미만이면 나무가 아예 자라지를 못해. 나무가 여기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물들이 되게 빨리 증발해요. 자, 거기다가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과 가장 낮은 시간에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낮에는 얘들아 쪄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게 바로 건조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건조기후 어디에 분포할까요? 자, 건조기후는 크게 사막과 스테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막은 자,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이 통과하는 곳이 사막이다라고 보면 돼요. 사하라 사막, 뭐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리가 대부분이 사막이겠죠. 내륙 쪽이. 자,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은 사막 주변은 무조건 스텝이야. 사막 주변은 무조건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먼저 사막 기후는 자, 아예 비가 거의 안 와. 그래서 영강 수량이 250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게 사막이고요. 자, 스텝은 그나마 250에서 500mm이기 때문에 나무는 못 자라도 그나마 키가 작은 짧은 풀들이 자랍니다. 이 풀의 먹이가 뭐가 될까요? 가축의 먹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축을 떠돌아다니면서 기르는 유목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막에 비해서 살짝 더 비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사막의 사람들은 얘들아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 사막에는 사람들이 오아시스에 모여 사는데
자, 의복은요,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헐렁한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모래바람과 강한 햇빛을 막게 되고요. 자, 집은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가지고 흙집이나 흙벽돌집을 짓게 되고요. 자, 벽이 두꺼워 강한 햇빛이 집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문도 작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자, 지붕이 어때요? 그냥 평평한 거야. 자, 지붕이 경사진 거는 빗물이 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햇빛에 의한 그늘이 져요. 이렇게 그늘이 지면 거기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집 밖에 다닐 때 햇빛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산다?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 농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밀, 모카, 대추야자를 재배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스텝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주변에서 짧은 풀이 자라겠죠? 자, 그래서 뭐 해 먹고 삽니까,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축의 젖이라든지 그걸 갖고 유제품, 뭐 버터를 만든다거나 끓여가지고 얘들아 스프처럼 먹어요. 그 다음에 고기 등을 먹고요. 이 가축에서 나오는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유목은 떠돌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은 이동식 가옥, 텐트 형태의 집을 짓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몽골의 뭡니까? 게르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집이 조립과 분해가 쉬우냐면 이 몽골도 이 게르를 분해하고 다시 짓는데 여성들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얘들아 좀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든대요. 가볍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요.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툰드라 기후는 한대 기후에 속해요. 너희들 한대 기후의 한자가 찰 한자야. 너무너무너무 춥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디에? 극지방. 자, 이 툰드라 기후는 북극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는 여름인 거야. 가장 더운 달이, 가장 따뜻한 달이 자, 10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너무 낮아. 10도 미만이면 나무가 못 자라거나 얼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너무 낮아서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 속이 영원히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추워서. 자, 툰드라 기후의 여름을 보도록 할게요. 여름이 존재하긴 존재해. 근데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면 안 돼. 자, 왜냐면 0도에서 10도 정도의 기온을 갖는 게 여름인 거야. 그러니까 0도 이상이니까는 얼음은 살짝 녹아. 이게 땅이 있으면 땅 위에만 살짝 녹아. 아래는 영원히 얼어 있는 거야. 위에만 살짝 녹아서 그 녹았을 때 풀과 이끼가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겨울은요, 여러분, 그냥 추운 거야. 영하 막 40도, 50도, 60도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0도와 어떻게 됩니까? 10도 사이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막 영하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분포는요, 무조건입니다. 북극해 주변. 북극해 주변, 북극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위도 60도 이상의 고緯도,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옷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래를 사냥한다거나 여우를 사냥한다거나 아니면 술록을 유목해서 술록이란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너무나 춥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삼배옷이나 모카옷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아주 두꺼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음식은요, 여러분들, 음식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좀 많이 먹는데, 자,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극야라서 해가 뜨지 않잖아. 그러면은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될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날고기와 날생선을 먹어요. 왜냐면
조리하면 열을 가하면 비타민은 파괴되거든.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보충하려고 하고요. 남은 음식은 냉동시킨다거나 아니면 불에다가 이제 연기로 훈제 같은 걸 시키고 염장, 건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고래고기 같은 걸 발효시켜서 먹어요. 걔들은 우리나라 김치처럼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가옥이 되겠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추워. 그럼 창문을 크게 낼 수 있을까? 벽이 얇으면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추위를 막을 수 있게 폐쇄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안 들어오게 창문도 작고요. 벽도 되게 두꺼워서 바람을 차단해요. 그래서 창문이 작은 이유는 가끔 환기는 시켜야 되니까 산소 공급을 위해서 그 정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술록을 유목하죠. 그래서 유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동식 가옥이 있습니다. 뭐라 부르냐면 추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얼음집인 이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상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러분. 땅속이 영구 동토층이죠. 근데 만약에 집을 이렇게 붙여서 짓게 되면 안에 난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난방열이 전달돼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기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집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둥을 놓게 해서 집을 띄워서 집에 있는 열기가 땅에 전달되지 않도록 짓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다? 고상가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농목업비의 최근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온이 너무 낮아서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냥해서 먹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수렵, 어로 이런 것들을 통해 먹고 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짧은 여름철에 이끼가 자라요. 그 이끼를 먹이로 하는 게 술록이에요. 그래서 술록을 유목해서 먹고 삽니다. 자, 요즘에는 관광산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면 백야현상이 독특하잖아.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관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갯썰매 체험 같은 거 이런 거 하러 가죠. 너희들 오로라 관광 같은 경우가 4박 5일 코스에 우리나라에서 가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해요. 4박 5일 코스가. 그래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있대. 그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 운이 되게 좋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요즘에는 자 자원 개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원 개발을 위해서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 도로와 철도와 석유를 나눌 수 있는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술록을 유목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끼가 났던 곳들이 다 파괴가 돼서.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보았습니다. 너무 춥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